안녕하세요, 토사부입니다. 오늘은 전속 중개 계약을 하지 않고 매매를 했던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일명 전속 중개 계약 실패 사례입니다. 여기서 먼저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보통 한 소속사에 전속 계약을 맺는다고 하죠. 의미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속 중개 계약이란 전적으로 물건을 중개하는 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 한 중개사에게 맡긴다라는 계약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플랫폼에만 중개사가 물건을 올려놓으면 이제 매수인이 그 물건을 보고 이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파트는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중개사들이 잘 하지 않는 이제 토지, 상가, 공장, 단독주택, 희소한 부동산을 수요층을 찾아서 중개를 하기 때문에 전속 중개 계약을 작성한 다음에 중개를 위한 홍보도 시작을 하는데요. 계약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하고 이제 볼륨이 클 경우는 당사자 간에 이제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제 토지를 팔아달라고 물건을 의뢰한 동네 어르신이 계신데요. 주어진 기간 안에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전속 계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이제 가끔 그러듯이 그게 뭐 필요해, 그냥 잘 팔아줘, 이렇게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할 수 없이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하지 못했지만 팔아드리려고 열심히 홍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사무소에 이제 거기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 2시간 이상 이제 브리핑을 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오셨는데요. 그분이 다른 부동산을 가셨는데도 똑같은 물건이 있더랍니다. 근데 저희는 21억에 브리핑을 했는데 그 부동산에서는 20억 5천에 살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으신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땅을 내놓으신 어르신 분이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면 이제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모든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이제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면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물건을 접수한 공인중개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물건 급하구나. 얘는 가격이 깎기 쉽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동산에서 브리핑을 받았던 그 손님은 저희 사무소에서 가격이 21억이면 20억 5천, 또 다른 부동산 가면 20억,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물건은 가격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 급매로 21억에 나온 땅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계약을 이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한 가격은 19억이 조금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계약을 한 이후에도 이 물건을 이제 탐내는 다른 매수 희망자가 있었는데요.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토지주에게 딜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이 받은 이제 계약금 19억에 대해서 1억 9천을 제가 물어드릴 테니까 저와 24억에 다시 계약을 하시죠 라고 이제 딜이 들어온 거죠. 이미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은 이제 더 높은 계약 조건이 마음이 흐르신 어르신은 또 그 부동산에 가서 다시 또 계약할 준비를 하시던 중에 이제 저희의 메일에다 걸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수하신 분한테 전화를 해서 부랴부랴 중도금 몇 억을 넣으라고 재촉을 했고, 매수 계약을 하신 분은 중도금을 빨리 넣어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계약금을 넣은 다음에 중도금까지 넣어야 이 계약을 매도인이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긴박했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 토지 매매 계약은 원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 순간 이중 계약을 감행하는 유혹을 느꼈던 거죠. 왜냐하면 몇 억이 다시 올라가니까요. 매매 계약은 성공했지만 전속 중개 계약을 하지 않고 여러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아서 가격이 많이 깎여서 계약을 한 그 어르신은 그 땅을 팔면서도 본인이 아마 손해보는 느낌을 보셨을 겁니다. 땡땡 상가 매매, 토지 매매 분양합니다. 계약 조건은 수익률은 이런 아주 자세한 문자들이 저한테는 참 많이 오는데요. 아마도 매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모두 따서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날아오는 물건이 아무리 자세한 PR을 담고 있어도 별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건 잘 안 팔리니까 시장에 대량으로 푸는구나, 가격 내려가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토지, 상가, 단독주택, 공장 이런 부동산 중에서 수요층을 타겟팅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물건을 소유한 경우에는
전속중개계약을 작성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부동산이 매매를 잘 성사시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똑똑한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잘 아는 내가 참 개똥이 엄마가 부동산 하지 거기에 맡겨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 땅이 김포에 있으면 김포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을 찾으셔야 되고, 내 땅이 용인에 있다 그럼 용인에서 토지를 잘 다루는 부동산을 중개사를 찾아가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지인이 아파트 전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물건을 잘 팔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지역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물건을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한번 답사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정리를 하자면 전속중개계약서는 내 주소지가 아니라 내 물건지 지역에 있는 잘하는 부동산을 찾아서 전속중개계약을 작성하시고 2주에 한 번씩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중간 보고를 받으시면서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그 계약 기간 동안을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속중개계약은 매도자한테만 유리한 계약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매도인 입장에선 당연히 그 전속중개계약 기간 동안 내가 원하는 가격이 최대한 근접해서 유지하면서 주어진 기간 안에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도권 토지 시장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매도 우위 시장입니다.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적은 시장이고요. 또 더군다나 올해는 45조에 해당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지는 해이기 때문에 대토를 미리 구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매도인이 계속 가격을 높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에 내놨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사가 들으면 11억이 올리고 12억이 올리고 계속 가격을 올려서 계약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데요. 전속중개계약은 할 물건은 가격을 그렇게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속중개계약의 양식을 먼저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더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사부TV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